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MP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한 달이 또 금세 갔어요. 벌써 7호네요. 네, 저희가 이제 7번째 이제 이달의 MP가 나왔는데, 자, 이번 한 달도 참 바빴어요.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더 바빠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MPK에서도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 특별 방송이 기획돼서 열흘 동안 6번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총선 이후에 좀 다른 이슈를 이제 좀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사님께서 저희를 이사들을 긴급 소집하셨습니다. 하셔서 MPK 이사들에게 이번 선거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특별히 수가 뭔가 이게 그 인위적인 어떤 수의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어떤 그런 뭐 투표함 바꿔치기나 뭐 이런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프로그램적으로 수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긴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가상으로 좀 디베이트를 해보자. 그래서 있다 팀과 없다 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이제 토론을 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그 6개 그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도 변호사님이 대구에 계시잖아요. 네, 대구로 내려가셔서 변호사 사무실을 이전을 하셨죠? 네네, 이전하셨는데 저희가 대구까지 가서 그 대구에 있는 그 로이킴 선생님, 제보자와 함께 또 프로그램을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을 좀 보시면 그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쭉 이렇게 시간 순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생산을 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결론은 어떻게 냈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결론은 그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니까 이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엄밀 검증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저희 명기성 이사님께서 결론을 내주셨죠. 네, 마지막 그렇게, 방송으로 그런 결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또 한 달을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5월 30일 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올해 한 번도 못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올해 한 번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이제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5월 30일 구파발역에 있는 은평제일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MP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장소를 빌려주신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께서 직접 설교도 해주시고, 저희 너무 만나고 싶었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저희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그날 저희 행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MPK 그 기도방을 카톡 지금 기도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정오 기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에 12시 그러니까 정오에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그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또 같이 이제 여러 그런 얼굴도 좀 뵙고, 저희 이제 MPK 분들 다 오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으니까 같이 오셔서 이제 얼굴도 뵙고, 또 꼭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그런 모임을 갖고 같이 뜻을 모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PD가 아마 뒤에 이제 그 약도랑 그 자세한 것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화면에 띄울 텐데, 좀 같이 우리 와서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문자 주세요. 네. 저희가 다시 이거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좋은 소식이 4월 달에 있었죠.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요? 4만 명 네. 구독자 4만을 드디어 네네. 넘겼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4만이 넘었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하지만 아직 가입자는 지금 한 200명, 270명 정도 되시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는 MPK는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이제 VOA 뉴스라는 이제 그런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VOA 뉴스가 조금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이제 멤버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수익 사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수익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멤버십 가입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한 200명, 270명 정도 됐는데 올해까지 저희 목표를 한번 정해볼까요? 올해까지 목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도 네, 1000명? 1000명. 네, 1000명? 가입자 네. 1000명. 네. 네, 가입자 1000명 괜찮네요. 네, 가입자 1000명. 네, 가입자 1000명.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이제 빨리 5만 명. 네, 구독자 5만, 가입 1000. 네, 괜찮네요. 함께 해주신다면 그 마음을 저희가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좀 많이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번 저희 이달의 MP 7호 헤드라인은 선거 부정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엄밀 검증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1, 2, 3면은 이제 대구법원에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중앙선관위 서버 데이터 소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VON 특별기획 그 컨텐츠 안에 이 이유가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도 변호사님이 이번에 대구에 내려가셨는데 좀 근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법률사무소를 이제 서울에서 대구로 아예 옮기셔가지고 다들 이제 도 변호사님 어디 계시냐 여쭤보시는데 지금 그 대구에서 이제 그 법률사무소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네, 그쪽에서 수임을 받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촬영차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사무실이. 네. 네네. 그래서 대구에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런 그런 변론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 변호사님 연락을 하셔서 또 네. 같이 법률사무소 태우 네. 네네. 대구지방법원 건너편에 있거든요. 네네. 네, 그쪽에 방문하셔가지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네, 뭐 그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선거 부정 이야기 끝나고 그 이후에 지금 MP의 내용들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주로, 네. 주로 코로나 이야기인데 그래서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네. 사면 보시면 미국에 계시는 그 하영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그 영성 에세이를 보내주셨어요. 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벌써 되었으니 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좀 뭔가 그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제목인데 쓰신 내용 중에 이 구절이 그냥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인간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단백질 껍데기 앞에서 벌벌 떠는 상황은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해지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누구를 막론하고 이 진짜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진짜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소영 미국 변호사님이시자 MPK 이사님께서 기고하신 칼럼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를 기다리는 삶, 위선은 끝났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칼럼을 보내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그냥 지금 시대에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성과 악의 싸움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점이 좋은 점 같아요. 그쵸. 이제 뭐 위선은 끝났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과 악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명확하게 네, 명확하게 그렇죠. 드러나는. 네. 이 칼럼 내용을 조금 이제 리뷰를 해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생명권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개인에 대한 통제, 그 자유가 많이 억압될 것이고 또 통제 사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PC. 네, PC로 위장된 음. 그 서구의 위선이 어떻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소수자
것들 자체가 그냥 선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던 것들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셨고, 뭐 EU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뭐 글로벌 정부 같은 이제 각국의 어떤 이제 좀 자국 유선주의가 더 이제 득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공조나 연합 이런 것들이 쉽진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변망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결론이 내용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결론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코로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던 신앙의 위선도 벗겨내 버릴 것이다. 지금 뭐 저희 뭐 지난달에 있었던 방송에도 뭐 기독교 사회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뤘는데,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와 가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국제 뉴스, 이제 외신으로 본 세계.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MBK에서 이제 국제 외신방을 외신방, 계속 모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이 외신방 조경훈 박사님과 함께 또 이야기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교육 현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직접 강의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떠세요? 그냥 에피소드로 넘기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들도 있고 또 먼 훗날이 지나면 제가 네. 항상 강의 끝에 지금 이 상황도 여러분들이 언젠간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데요. 네, 네. 뭐 그런 일들도 있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하시고 예. 이제 뭐 학점 관리도 그렇게 하셔야 할 텐데 네. 뭐 어떤가요? 그렇게 이제 예전에 현장에서 강의하셨을 때랑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화상으로 강의하셨을 때랑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모든 문제를 보고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우선은 이제 각각의 교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의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그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들이 공개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저도 제가 꼭 해야 될 말, 그렇지만 이 강의 안에서만, 우리 안에서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 좀 검열을 하게 된다든가 네, 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또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전까지는 각각의 교수자들이 강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를 서로가 확인도 하지 못한 상태였었고 또 그 대면 강의에서 그 어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꽉 짜여진 그 시간 안에 자기 역량을 또 보여줘야 되니까 사실상 이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도 이제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러나 그 컨텐츠로서 내용으로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생님으로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환경이 이제 노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조금 뭐 우문일 수 있겠는데 네. 지금 이런 비대면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이런 뭐 그 강의 형태가 이제 좀 더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 저는 지금 이 중국 우한 코로나 말고도 우리가 사실은 교육 현장의 다변화라든가 또 얼마든지 학생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상의 자유시장이 드디어 이런 플랫폼, 새로운 지금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드디어 열리는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징후들을 보이는 그 몇 가지 경험적인 사례들도 실제로 또 있고요. 예. 뭐 그중에 혹시 뭐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준비가 안 되면은 이 강의 자체를 구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화상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걸 농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꼭 PPT 보여주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정말 내실 있는 강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중요하게 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누가 더 진실에 가깝고 또 누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는 채 이제 과거에 어떤 획일화된 이제 그런 정형화된 내용들을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장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예. 단점이라도 있으면 또 하나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이 것 같아요. 가장 큰 단점은 네. 사실은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내용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보여주는 태도, 그다음에 그날의 강의 어떤 그 완성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면서 학생들한테 이름이라도 이렇게 불러주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의대나 공대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현장에서 실험실에서 다 각자 자기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자기 몸에 체득이 된다라고 하는 건 글로 쓰여진 매뉴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아무리 선생님이 미워도 선생님들한테 혼도 좀 나보고 좀 눈물도 좀 쏟아보고 그러면서 인생 공부하면서 그런 공부의 어떤 수준 같은 것들이 높아져 가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에 네, 대해서는 여전히 네. 의문입니다. 네, 저도 뭐 학부 이제 때 기억을 하면 저희가 네. 특별히 연극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학기 전체를 뭐 그냥 같이 합숙하다시피 해서 그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는 그런 이제 것들인데 그게 이제 커리큘럼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예. 그게 어떤 이제 삶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인데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런 비대면 수업이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올 거라는 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어떤 패러다임도 이제 변화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이제 뭐라 그럴까 보완을 해갖고 이런 어떤 이제 계속해서 이런 비대면 수업이나 이런 게 계속 이제 어쩌면 뭐 대세가 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조절해서 좀 뭔가 그렇죠. 잘 보완하는 예. 그런 이제 수업 어떤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그 교육 환경의 변화가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하고도 그렇죠. 굉장히 아, 밀접하게 그런가요? 관련이 네, 네, 있죠. 네. 예.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외신 이야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외신방 그 국제뉴스 헤드라인은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질서는이라는 이제 네. 주제로 쭉 이제 글을 좀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 보면서 이제 걸리는 단어들이 세계화라는 이제 그런 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그 세계화가 조금 이제 어떤 좀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감독님 여기 앞에 네. 이 계속 이제 났는데 네, 눈에 안 네. 띄셨나요? 이 세계화라고 하는 논의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래된 해먹은 논의입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와서 이 논의가 다시 이제 끄집어내져지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간밤에 제가 한번 제 서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30년 전에 우리가 부랴부랴 이제 막 이런 거 안 읽으면은 당대의 지성이 아니야. 뭐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밥상머리에서 교회를 가더라도 목사님이 세계화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네, 네. 그렇게 안 하면 뭐 대학을 못 갈 것 같은 이제 그 당시에 얘기했었던 굉장히 두 개의 중요한 책을 제가 우선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 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하나는 통제불능의 세계라고 해서 지브고니 브레진스키 그리고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좀 완전 대척점이 있는 두 개의 책이죠. 세계화 특히나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동구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담고 있는 두 책입니다. 뭐 다행히 찾아보니까 제가 또 초판본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왔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 논의가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봤었던 제가 요것도 하나 사실은 카세트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기억나시죠? CD 든가요? 네. 네네네. 제가 MP3? MP3가 되는 건데 네, 이제 네. 90년대에 요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워크맨. 네, 예, 네, 사실은 네, 네. 카세트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제가 지금 아마 전에 살던 집에 좀 있던 것 같아가지고 찾아오지 못했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엄청난 물질적 번영을 또 네. 이뤘던 세계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그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세계화하고는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네, 이홍준 교수님. 네, 네, 그 네, 책이 네. 바로 1990년대 초반에 세계화의 물결을 타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전의 히트를 친 그런 책이었죠. 네. 이 최영미 시인의 30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90년대, 30년 전에 정확하게 그 당시의 시대상을 또 반영하고 있기도 하죠. 온몸으로 지금은 이제 586 세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들이 사실 개인의
삶에서 이 전 지구적인 변화를 직접 체험했었던 세대이기도 하죠. 만약에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시는 아니지만 좀 의미심장한데요. 지하철에서라고 하는 연작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음 역은 신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 올은 쪽입니다. 다음 역은 안내방송이 입하고 하는데 문득 나는 굳게 담은 왼쪽 입구로 나가고 싶어졌다. 예, 이 서정시적인 어떤 완성도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통찰력 자체가 예, 그 당시 어떤 세계화의 물결과 그리고 냉전의 종식 그리고 나의 또 개인적인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대 문명에 대한 어떤 진단 이런 것들도 이제 담고 있었던 유의미한 예,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시 방금 들으면서 예. 그 586이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함들이 그렇죠. 조금 느껴지기도 하네요. 예, 네,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제 정확하게 30년이 지난 냉전이 종식되고 3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 세계의 지성들 그리고 이제 유력한 싱크탱크들에서는 이 세계화라는 화두에 굉장히 매달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 달쯤 전부터 좀 더 심화된 것 같은데요. 이제 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뭐 헤게모니 아니면 뭐 뉴 노멀 뭐 이런 네, 네. 예 아니면 뉴 오더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해요. 올해가 VE 데이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바로 이제 빅토리인 유럽이라고 예, 바로 세계 2차 대전이 유럽에서 예, 승리로 예, 5월 7일이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조지 6세 그리고 윈스턴 처칠의 그 승리 연설 혹은 그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떤 전쟁인가, 야망과의 전쟁이고 전체주의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리면서 독려하는 그런 연설들이 BBC라든가 주요 매신에서 다시 또 조명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 네. 사태 이후에 이렇게 이제 그 세계화 이런 것들이 논의가 이제 조금씩 뭔가 이제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 세계화라고 하는 이 화두에 이제 매달리는 거는 사실 그 30년 동안 이 세계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네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참 미워하기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또 어떻게 완전히 손절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이전제가 끼어 있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 중국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잘 다루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세계화 이게 여기도 언급하셨지만 예. 그 공급 체인 그렇죠. 을 통해서 예.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예. 각 어떤 이제 그 각국이 갖고 있는 역할들이 이제 이런 어떤 체인을 통해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세계화가 이제 뭔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조금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조명이 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계 질서, 그러니까 세계화가 어떤 식으로 좀 논의가 바뀌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화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힌 공급 체인만이기 때문에 어느 쪽 하나를 끊는다고 해서 이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세계화를 세계화는 결국에는 헤게모니 장악, 우리가 이제 보통은 패권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네네네. 그 패권 장악의 다름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패권 장악이라고 해서 두 개의 문명 사이에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누가 더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 무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체제가 훨씬 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올바른 길인가를 모색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제 패권에 대한 그런 네네. 의미들도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지금 이 팬데믹 사태로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연결되어 있어라고 했었던 그 환상을 깨트리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같은 것들이 네, 있을 네, 거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을 또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점, 이제 그런 시각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서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패권을 그만큼 차지한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태 중국 폐렴과 관련해서 배상금을 예,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물려야 될 것인가라는 논의도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세계의 어떤 그 질서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고 네. 이렇게 뭔가 그 세계화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선이나 이런 어떤 관점들이 네.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입장이 되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혹시 외신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된 것들이 있으면 조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일부러 이 책을 뭐 가져온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었는데요.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보통 청소년 시절이나 20대 초반, 중반 시절을 90년대를 아마 보냈죠. 그 당시 우리가 이 세계화라고 하는 거를 마치 국시 그렇죠. 처럼 네, 네, 이제 네. 여겼었고 이미 우리 영어 하나만으로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또 그게 대한민국이 어떤 점에서는 이 세계 무대에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이 작은 나라가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는 그 물질이 주는 번영과 혜택 자체를 세계화로 등질적으로 이제 봤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다시 이제 이 해묵은 30년짜리의 과제가 이제 튀어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또 이제 나타나게 되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단순히 지정학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 세계와 앞으로의 이 문명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얽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요즘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시는 4.15 총선 문제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네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북한 해방의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큰 틀 안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준비를 하는가, 좀 늦었다고 생각됐을 때에 어떻게 재무장하는가에 따라서 세계의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가 이제 그 MPK 홀에서 외신 강독회를 계속 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대표 전화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달의 MP 7번째 이달의 MP 리뷰를 간략하게 해봤는데요. 이번에 이달의 MP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이달의 MP도 역시나 구성도 탄탄하고 내용도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선거 부정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나 코로나에 대한 칼럼 또 영상 에세이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째 MP 혹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 전화번호로 성함, 연락처,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주소. 주소, 그리고 필요한 부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NP 맨 마지막 면에 보시면 회원가입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물론 응원하지만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적으셔서 파일을 올리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연락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달의 MP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